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유를 찾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그 순간들이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흘려보내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들이 지나가는데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압니다. 도덕경에서 가르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인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작고 겸손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되고, 태산은 한 줌의 흙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단순한 공식 EMC로 요약되고, 다윈의 진화론도 자연 선택이라는 한 문구로 설명됩니다.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아킬로쿠스가 말했듯이, 때로는 많은 것을 아는 여우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아는 고슴도치의 전략이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는 아킬로쿠스의 말을 보완하며, 여우는 사냥꾼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붙잡힌다. 반면 고슴도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포식자의 이빨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자 역시 모든 것이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로 맑고, 땅은 하나로 평온하며, 신은 하나로 신성하고, 골짜기는 하나로 가득 차며, 만물은 하나로 자라고, 왕은 하나로 천하를 다스린다. 모두가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귀함은 비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삼습니다. 따라서 왕은 스스로를 고아, 과부, 어리석은 자라 부릅니다.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하나가 없으면 하늘은 존재할 수 없고, 땅은 안정될 수 없으며, 신 또한 신성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필요한 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며, 두 가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 운동의 발족식에서 당신이 하나만 필요할 때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가지면 필요한 것마저 잃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족함을 알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대원각이라는 찻집을 운영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던 김영하는 천재 시인 백석의 연인이었습니다. 백석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김영하를 위해 쓴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하는 생애 말년에 자신의 뜻에 따라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보시하며 절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대원각의 시장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영하는 거듭 간청했고, 결국 가난한 절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는 조건으로 스님은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북동에 길상사가 세워졌습니다. 김영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 2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백석의 한 구절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석의 시 한 구절이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었고,
도덕경 39장에서 노자가 말한 하나의 의미는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깊게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가이즈는 그의 책 습관의 재발견에서 단 한 번의 팔굽혀펴기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한 번 할 수 있다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 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100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이 뒤따르든 시작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진리입니다. 시작이 없다면 과정도 없고 따라서 어떤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린 옳은 결정. 한 번의 강한 결심이 위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할 용기를 냈습니다. 거인의 약점을 겨냥한 단 한 번의 돌팔매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리한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도 한 번의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짠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단 한 방울만 맛보면 충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두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는 단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는 짧은 한 문장으로 중세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노력할 수 있지만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완벽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야구에서도 뛰어난 타자조차 10번의 타석 중 7번은 아웃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되더라도 다음 타석에서 다시 설 수 있고 그중 한 번이라도 공을 맞히거나 홈런을 치면 그는 영웅이 됩니다. 이런 성공들이 쌓이면 그는 전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중 3번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번 모두 잘 해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자는 고든 것은 때로는 휘어 보이며 능숙한 기술은 때로는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때로는 어리석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 노자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미소와 다소 불완전한 눈썹 덕분에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두 팔이 없는 비너스 여신상은 오히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 그 자체로 더욱 매력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인물들 중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사람을 잘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반대로 아무도 믿지 못했으며 나폴레옹은 쉽게 화를 내고 키가 작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단절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만든 퀼트에 의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각을 덧붙입니다. 이는 오직 10만이 완벽함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전설적인 경영자 리 아이아코카는 그의 회고록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미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확신이 생기면 그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누구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용기 있게 드러내세요.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심한 자기 학대입니다. 만약 귀여운 새끼 코끼리가 지나간다면 빨리 올라타세요. 더 크고 멋진 코끼리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야구선수가 공을 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비록 바로 안타를 칠 수 없더라도 날아오는 공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많은 철학자 중에서도 특히 니체를 좋아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도회에 들어선 순간 즉시 춤추라고,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무도회장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춤을 구경하며 충분히 연습해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저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서툴거나 치킨 댄스 같은 모양새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수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설퍼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사랑합니다. 무언가가 어려워 보일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면 점차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삶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며 비록 그 삶이 짧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선택하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간순간을 걸어가세요. 마치 식물원 산책로를 거니는 태양처럼 임무를 다한 뒤 조용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저 또한 맡은 바를 마치면 언젠가 태양처럼 지겠지요. 그때 저는 간단하고 소박한 제 의지와 감각에 따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석양이 질 때 그 빛을 따라 고요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단순함은 삶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사물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 원칙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정을 없애야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면도날로 그 가정을 깔끔히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폭풍 후에 지붕에서 방수포가 사라졌다면 누군가 폭풍을 틈타 지붕에 몰래 올라가 그 방수포를 훔쳐갔다는 가정보다는 강풍이 그 방수포를 날려보냈다는 가설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따르면 더 단순한 가설이 진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칙은 자연에도 적용되며 자연에서 입자는 항상 질량, 속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프랑스 과학자 피에르 모페르튀이는 이 원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를 모페르튀이 원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페르튀이는 자연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즉 자연은 매우 게으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노자가 말한 무의 개념의 과학적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삶은 훨씬 더 소박해지고, 걱정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대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더 중요한 기술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는 이를 위해 쓸모없거나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가장 큰 이점은 집중력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것, 사는 곳을 단순화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자원을 더 쏟을 수 있습니다. 최소주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첫 번째 애플 매장을 설계한 미국 건축가 피터 보울리는 단순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항상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잡함과 너무 많은 것에 몰두하는 것은 인간을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노자는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과식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음식의 찌꺼기와 같으며, 이는 모두가 혐오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복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집착은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전략입니다. 삶의 진리는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변에 아무리 많은 예쁜 돌이 있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몇 개뿐입니다. 설령 트럭에 돌을 가득 실어도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소유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장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내 장미가 수천 송이의 다른 장미보다 특별한 이유는 내가 시간을 들여 돌보았기 때문이야. 그 장미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고 너 역시 그 장미에게 유일한 존재야. 단순함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원칙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만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함은 명료함을 높이고 접근성도 좋아지며 실용성을 더해줍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복잡함은 불필요한 것일 뿐이고 단순함은 그 자체로 귀중합니다. 샤를 바그너가 그에 져서 단순하게 살기에서 말했듯이 단순함은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 속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운동으로 우리가 단순한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이 단순히 여우나 토끼 같은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언가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도가 아닙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가스와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허풍이라 했고 과학 연구소들조차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내가 만들 전구는 너무 저렴하고 편리해서 부자들만이 촛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879년 그는 전구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로버트 거스는 그의 책 평범한 것들의 공화국에서 천재는 평범한 사회의 위험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내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들은 한때 세상의 비웃음을 샀지만 바로 그 비웃음 덕분에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과하는 법, 그리고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삶의 원칙들은 때때로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눈에 소박하고 겸손한 삶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자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지 않음이 위대한 힘이다. 이 조언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의심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불리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낙담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이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삶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진심으로 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방식대로 끈기 있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날도 올 것입니다. 오늘 듣는 비난은 훗날 우리에게 소중한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고통을 겪어야만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처럼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얻으려면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살면서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들은 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꼭 옳은 일도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종 목적지를 설정한다고 해도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정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 대신 자신의 길을 가볍게 걸어가면 됩니다. 도중에 멈춰야 할 순간이 오면 잠시 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소중하고 각자의 길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삶을 성찰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저 돛을 올리는 것이 여정을 즐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약한 바람이 곧 폭풍으로 바뀔까 걱정하며 머뭇거린다면 바로 앞에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필수 원칙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 지면 충분하며
내일의 짐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미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이 눈앞의 음식이 식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때가 왔다고 느낀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도덕경을 오랜 시간 연구한 저자는 일상에 도를 적용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제안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관계를 최소화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장애물들 사이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인생은 훨씬 덜 피곤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꼭 팔로우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